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남양주 수동에서 못 나오셨는데 지금은 다닐만 하세요? 아 그때는 이제 눈이 계속 와가지고 네, 맞아요. 그때는 제설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네, 이제 어제 오늘은 제설을 했고 또 눈이 오다가 확실하게 그쳤기 때문에 네,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엑소더스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자, 오늘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 28일 날 와라. 근데 28일 날 6시에 국회 본회의 소집돼 있는데 28일 날 나오라고 소환 통보를 했어요. 뭐, 당일 날은 못 갈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것도 예. 사실은 전례 없는 일이죠. 네네. 뭐 국회의원 소환에도 그 좀 조율을 하거든요. 그렇죠. 날짜 조율합니다. 특히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고 네, 당 대표인데 네. 그걸 그냥 팩스 한 장으로 언제 오라고 한 거는 전례도 하여튼 없거니와 지금 검찰의 오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짐작해 하는 대목이죠. 보통 그냥 일반적인 당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또는 지역에 뭐 유지만 돼도요. 날짜 조율하고 그렇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오시겠어요? 뭐 점심시간에 오시죠? 아니면 아예 8시나 7시에 오시죠? 그럼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에서 모시러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조율을 다 해요. 그냥 일반, 왜냐하면 날짜, 시간 알려주면 포토라인 세우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냥 소환 통보를 28일로 했습니다. 자, 결국은 어제 그제 뭐 지난주부터 설 전에 포토라인 서게 할 거다. 설밥상에 이재명 소환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지금 그 계획대로 가는 거라고 보이세요? 제가 어떠세요? 보기엔 계획이 좀 어그러진 것 같은데. 어그러졌습니까? 검찰은 모르겠습니다. 뭐 설 전에 세운다면 이제 대장동 관련된 걸로 일단 했어요. 다 추측을 할 수 예.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성남 FC로 제3자 뇌물 공여로. 예. 그리고 좀 굉장히 좀 빨리 소환 요구를 한 그렇죠. 그런 걸로 느껴지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시작은 대장동으로 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네. 온 나라를 막 그냥 떠들썩하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거는 사실 공모했다는 것도 공소장에 밝히질 못하고 그렇죠. 전문으로만 지금 이 공소장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유동규 나무 네. 들은 그래서 이야기. 제가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결국은 성남 FC일 거다. 그래서 이게 시작은 정말 일종의 이제 대장동으로 세상 끝장낼 것처럼 시작했다가 네. 지금 성남 FC로 간 거예요. 성남 FC로. 대장동은 결국은 뇌물이고 정치자금이고 뭐 428억의 실질 소유주가 누구고 이런 거 다 없어지고요. 네. 그건 성남시에 이게 손해를 끼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배임만 배임으로. 남을 거고 예. 결국은 축구단만 남은 거예요. 배임과 축구단 이렇게 남게 될 거다라는 예상 해주셨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야당이 이 정도면 선전하는 거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2일에서 14일 사이에 전국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뭐 자세한 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 대표 직무수행 잘못하고 있다 51%, 잘하고 있다 36%,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6%, 민주당 30%, 정의당 5%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썩 마음에 탐탁한 여론조사 결과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이런 여론의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엉망이고 네, 또 집권당도 뭐 이준석 사태부터 뭐 해서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면들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됐거든요. 네, 그런데 반사이익은커녕 손해를 더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저는 분명한 탄압이라고 보는데 네, 이런 전례가 없어요. 네, 200번 가까이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네, 이 건 저 건 모든 건 다 갖다가 붙이고 네. 결국은 이제 뱀꼬리만 남은 거죠. 네.
그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네. 그리고 전 정권을 보복한 사례는 있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을 이긴 정권에서 보복한 사례는 이게 처음이에요. 네, 네. DJ 대통령이 이회창을 보복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창 대표를 보복했습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이 정동영 장관을 보복했어요? 그래서 전 정권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지만 네. 대선에서 이긴 세력이 패배한 사람과 그 당을 이렇게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못 얻은 이유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정당의 대표 아니에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지도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당의 리더십, 당대표의 리더십이 잘 보이지가 않았다. 잘 안 보인다. 그건 뭐 연속되는 실책도 있었고요. 네. 또 정무적 전략적 판단의 미스도 있었고요. 국민들이 그거 귀신같이 알거든요. 네. 일일이 열거 안 해도 뭐 첼리스트부터 시작해서 국조 합의하고 최후 통첩한 거 뭐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야당이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끊임없이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정책, 국민적 신뢰를 얻는 일, 그다음에 리더십 이런 것이 부재하거나 부족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살점 다 뜯겨 나갈 정도로 역대급 지금 수사와 탄압을 받고 있으면서도 뼈만 남은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렇게 득점을 못한 것은 이 세 가지로 저는 요약할 수 있고요. 특히 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 핵심들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심정치인들이 조금 오만하게 느껴져요. 오만하게 느껴진다. 탄압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만하게 느껴지죠. 언어와 태도가. 네. 그리고 믿음이 안 가잖아요. 음. 그래서 그동안 이긴다고 했는데 진 선거를 보면요. 대표적으로 2012년도 민주당이 이긴다 그랬거든요. 네. MB 정부 마지막 네. 해에 치러진 총선이었으니까 네. 졌어요. 음. 믿음이 안 갔어요. 국민. 네.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이 다 170석 심지어는 200석 한다 그랬어요. 200석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진방 논쟁하고 공천 싸움 뭐 이것 때문에 완전히 폭망했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겼어요. 네. 이긴다고 했는데 진 선거의 이면에는 내부 분열과 국민들의 믿음을 못 얻는 분열과 오만 신뢰를 신뢰. 구축하지 못한 이것이 작동하는 겁니다. 네. 저쪽도 싫은데 이쪽 야당에 맡겼다가 이 믿음이 안 간다. 네, 네. 이런 이제 과정이 득점을 못하게 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복당을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굉장히 강하게 어떻게 믿냐, 또 배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굉장히 좀 거친 말도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복당해야 된다라고 해서 복당을 하게 됐어요. 이거 뭐 약속 대련입니까? 아니면 정말 민주당 안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그런 비토 정서가 강하게 있는 겁니까? 저는 뭐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네. 우선은 뭐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정동영 장관을 비롯해서 네. 전부 복당을 시켰잖아요. 네. 굳이 박지원 전 대표를 복당을 안 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뭐 짜고 친 거는 아니고 정청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네. 비토를 한 거죠. 네. 그러나 저는 상황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정청래 최고가 제기한 네. 그런 문제는 좀 미비하다. 한번 짚고 가야 논거도 된다. 그렇고 예. 미비합니다. 앞으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로 네. 당연히 해야 될 복당을 제동을 거는 논리로 작동을 한다면 그거는 네. 그거는 그래서 좀 뭐 별로다. 늦었지만은 복당은 잘 된 일이고요. 민주당의 큰 보완이 될 겁니다. 큰 보완이 될 거다. 예. 그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전부 다 패널로 누가 방송 제일 많이 나갔나 박지원 전 원장이 압도적으로 1등이더라고요. 노병은 사라질 뿐이란데 박지원 원장의 경우에는 노병은 살아올 뿐이다. 다시 살아올 뿐이다. 자,
그런데 우리 서른 의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다음에 뭐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 조홍천 의원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당과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인 대응을 하는 건 좋은데 당하고 분리해서 해야 된다. 내지는 대표직 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포스트 이재명 누구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오고 간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해요. 실제로 당내에서 좀 그런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뭐 저는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뭐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요, 예. 야당에게도 책임 정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집권당에도 있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다 봐요. 네. 정당이니까. 네. 그리고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여튼 국민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있고 네. 그 정당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책임 없는 얘기예요. 그건 책임 없는 얘기다. 예, 하고 싶은 얘기 또 본인이 생각하는 얘기를 민주당의 이후에 책임 있는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정치, 책임 있는 수습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제기되지 않고 네. 당대표 그만두고 개인이 받으라 이게 성립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분리해야 될지 제가 상상이 분리가 안 되잖아요. 네, 네,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그래서 집권당의 대통령이에요. 네네.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기가 없으면 총선에서 지는 거고 정권 재창출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몸이란 말이에요. 네. 77% 이상의 네. 지지로 당대표가 선출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민주당과 분리해서 당대표 그만두고 분리해서 대응해라? 이게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이거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주술에 걸리지 않는 한은 네. 이거는 진짜 유권무죄, 예? 무권유죄예요. 네. 그래서 가공할 만한 탄압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사형 선고 말고 네.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이 이렇게 승자에 의해서 탄압받은 거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없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함께 돌파를 하고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대책대로 세워야 책임 있는 정당으로 국민들이 봐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건 대선 경선의 연장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책임 없이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민주당의 득점을 못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뭐 서해, 동해, 월성 원전 이젠 통계 조작 의혹까지 갔습니다. 소위 소득주도 성장 등 주요 경제 정책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경제 지표들을 왜곡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포렌식도 다 했다고 그래요. 저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압수수색 영장 없이 막 포렌식해요. 감사원이라고 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여튼 국가 통계가 정부 정책에 끼워 맞춰졌다는 의혹. 이거는 뭘 노리고 있는 거고 이 실체는 뭡니까? 우선은요. 풍경이 익숙하잖아요. 예. 감사원이 막 이렇게 하고 집권 여당 정치인들이 막 이거 조작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예. 원희룡 장관까지 나서서 하고 국기문란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국정- 대통령도 사인을 보냈거든요. 예. 대노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럴 수가 있냐고. 예. 그다음에 뭐 수석들도 굉장히 격분했다고 또 보도가 나오고 네. 대통령실에.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로 가는 수순이겠죠. 네. 그게 굉장히 익숙한 패턴이에요. 이 정부 들어서서. 그런데요. 축구에서 심판이 페널티킥을 선언을 했으면 네. 뭘 반칙을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심판에게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 같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통계를 조작했거나 통계를 산출하는 방법을 조작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요. 이거는 조작이 아니고요. 하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 나와 있는 통계의 인용을 무엇으로 했느냐의 문제고 네. 가계동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분기별로 하자고 했다가요. 새로운 모집단
여기서 표본 추출해서 하는 바람에 모집단을 바뀐 것을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얘기도 않고 그냥 발표해가지고요. 네. 소득주도 성장 얘기에서 소득 분배 개선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폭탄 맞은 거예요. 분배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조사 방식을 변경을 해서 폭탄 맞을 일을 문재인 정부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것도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수치를 만진 거 아니다. 그래서 조작이 아닌 거예요. 조작이 아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금 말씀하신 2018년 소득분배와 양극화가 악화됐다는 통계청의 발표 직후 황수경 통계청장이 전격 경질되고 강신욱 청장이 임명되는데 이 두 분 다 지금 감사원 조사를 이미 받았다고 하고요. 이후 소득분배 지표는 소주성이라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달라졌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통계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완전히 왜곡이죠. 왜곡이다. 그러니까 황수경 전 청장이나 이게 뭐예요? 압력을 느꼈다. 네. 이런 거거든요. 네. 그거하고 조작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가사 압력을 느꼈다 하더라고. 가사 압력을 느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수경 총장이 조작하게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진퇴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네. 황수경 총장이 불만을 갖는 거고. 음. 그래서 인사는 주장할 수 있고 평가하는 영역이지 그것 때문에 조작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조작하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아직. 그러면 예.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에 필요해서 이걸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18년 1, 4분기 때 네. 소득 격차 더 벌어진 걸로 나온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후임 강신욱 청장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이 달라졌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네. 정부 이전에는 2010년 인구 통계를 가지고 거기서 추출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2015년 통계를 갖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요. 네. 그건 최신 인구 통계를 갖고 추출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1인 가구가 대거 포함되고 실직자가 포함되고 또 노인들도 많이 포함되고 이거에 대해서 당시 황수경 통계청에서 자료 발표를 하면서 주석을 달지 않은 거예요. 네. 강신욱 청장은 뒤에 주석을 다른 거예요. 그럼 뭐가 이렇게 문제라? 모집단 통계가 바뀐 모집단 통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이 바뀌었고 그 표본 구성의 비율이 1인 가구도 이렇게 들어가고 뭐 노인층 실직자도 이렇게 들어갔다. 네. 이거를 황수경 청장은 안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강신욱 당시 신임 청장은 그 주석을 달아준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께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쉽죠. 네. 기준이 달라지면 아시잖아요. 결과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네. 아예 그 비정규직 통계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악용을 하느라고 조작했다고 얘기하는지 ILO 권고에 의해서 네. 비경제활동 인구도 비정규직에 포함시키다 보니 네. 비정규직이 문재인 정부에서 왕창 잡힌 거예요. 예, 많이 들은 걸로. 문재인 그렇죠. 정부에서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래서 국제적 기준 권고 사항에 따라서 조사를 했으니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과거 조사하고는 비교가 어렵다는 주석을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에도 평가의 영역은 있을 수 있고 나는 생각이 다르다는 주장은 있을 수 있어도 네. 수치를 만지거나 통계를 만지거나 한 흔적이 없는데 네. 기준이 변경됐다, 조사 방식이 변경됐다라고 해서 이걸 조작으로 사용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황이 아니고 단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돼요. 자, 그런데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이나 황덕순 일자리 수석, 그다음에 뭐 김수현 등등등 해서 청와대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수석들을 전부 다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 보면. 결국 그 정책 담당자들까지 전부 다 소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이미 광어 같은 횟감으로 보고 달려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뭐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는데요. 네. 이거를 가지고 문제 삼기 어려울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목이 완전히 달라요. 조작이면은 그거는 엄청난 행위입니다. 네, 네. 그거는 마땅히 분노해야 되고 처벌돼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과 주장과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네. 그거 인사권의 행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라고 인사권 행사의 불법성이 없으면 문제제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작이라고 얘기해놓고 엉뚱한 거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작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정치 빅데이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